상승이던 우리 증시가 오늘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7% 넘게 폭락했지만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 코스닥은 5% 넘게 폭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축구장 7개 크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2024년까지 2개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더 짓는 등 31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빚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2분기의 가계부채는 32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가계빚은 1,1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3.35%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1.4배에 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일 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에 7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상하이 지수가 7% 이상 폭락하고 니케이 지수도 3.96% 내렸지만 한국 증시만 나홀로 상승한 것입니다. 코스피는 남북회담 극적 타결 소식에 0.61% 상승 출발한 이후 등락을 반복한 후 상승폭을 점차 높여 장중 1860선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소폭 반납해 코스피는 오늘 0.92% 오른 184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5,287억 원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3,037억 원, 기관이 2,14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5.23% 폭등한 64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761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1억 원, 476억 원을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축구장 7개 크기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공장 2개를 더 짓는 등 총 46조 원의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경기도 이천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신 기자. 네, SK하이닉스는 오늘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 M14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에 추가로 공장 2개를 짓고 총 46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300mm 전용 반도체 공장인 M14는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5만 3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단일 건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6만 6천 제곱미터의 2층 구조 클린룸에서는 최대 월 20만 장의 300mm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말까지 M14에서 월 3천 장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점차 생산량을 늘려 확고한 경쟁 우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들을 앞서 나가려면 선진 기술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선두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쟁의 소용돌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기업 경영의 원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젊은 인재를 발탁하고 SK하이닉스는 2024년까지 국내에 2개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장에만 투자되는 규모가 M14 15조 원, 나머지 2공장에 31조 원 등 총 46조 원에 이릅니다. SK하이닉스는 내년에 이천 공장 부지 조성 작업에 들어가고 청주에서는 올해 중 부지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M14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국민 경제에 55조 원의 생산 유발과 함께 2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사면 복권된 후 숨가쁘게 국내 사업장을 다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외 현장을 찾습니다.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내일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등 경영진과 함께 중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최 회장은 중국 장수성에 있는 SK하이닉스 우시 공장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우한 에틸렌 공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합니다. 최 회장은 장수성과 후베이성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사업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올 2분기에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6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분기보다 32조 2천억 원 늘어난 1,130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가계부채는 1년 전에 비해 94조 6천억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이 같은 폭증세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습니다. 지난 2분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들이 안심전환 대출분을 주택금융공사에 팔아 유동화한 점을 감안하면 20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바로 다음 달이죠.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미국이 제로 수준의 금리를 정상화하기 위해 올 9월부터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중국 증시 폭락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도 안개 속을 헤매는 형국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애초 시장은 올해 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그 시점은 9월이 유력하다고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지난 19일 공개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여건에 근접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9월 이후 연기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증시 폭락, 블랙먼데이 충격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다음 달 금리 인상은 물론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것인지도 섣불리 확신할 수 없다는 신중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9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장은 중국이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에 큰 부담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언젠가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본다며 인상 시점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보고서를 통해 애초 9월로 예상했던 인상 시점을 내년 3월로 멀찌감치 늦췄습니다. 보고서는 미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완만한 금리 인상이 합당하다면서도 최근에 금융시장 동요 충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9월 이후로 미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CNN머니는 미국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경제 성장도 지난 2분기 연율 기준 2.3%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전역의 집값도 연평균 4.4% 상승했지만 2004년에서 2006년과 같은 거품 우려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주변 여건이 미 경제에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 금리 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시장에 번지고 있는 가운데 FOMC 회의 전 나올 새로운 미국 경제 지표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8월 전국 주택시장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7월보다 0.55% 올랐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1.19% 올랐던 2003년 8월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2003년 이후 8월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5%를 넘긴 것은 2009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25% 오르면서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2.9배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상승률도 8월까지 3.35%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1.4배에 달했습니다. 광주, 대구, 부산 등 5대 광역시도 4.48% 올라 전국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2년 사이 2억 원 이상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한지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강남권 재건축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 재건축, 재개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강남권인데요. 그만큼 재건축 투자의 메카로 급부상한 곳입니다. 보통 7, 8월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 비수기지만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자 수요는 멈출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주요 재건축 단지 매매가가 요동치면서 한두 달 사이 수천만 원 이상 오르는 건 기본이고 입주권 전매 거래량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뜨거워진 강남권 재건축 열기는 평균 매매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래프와 함께 보실까요? 올 상반기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을 보시면 지난해 초 2,900만 원대에서 올 하반기에는 3,4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의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61.5% 급증했습니다. 네, 또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도 올랐다죠? 네, 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 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이 분양가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양권에 프리미엄, 웃돈이 형성이 되면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대치 SK뷰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9개 단지가 잇따라 분양될 예정입니다. 내일 1순위 청약을 앞둔 대치 SK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3,902만 원, 주택형에 따라 최고 4,05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 3,200만 원에 분양된 이 레미안 대치 청실보다 800만 원 정도 오른 건데요. 다음 달 서초구 서초동에서 분양되는 레미안 서초 STG S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인근에서 공급된 레미안 서초 STG보다 400만 원가량 비싼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대에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초구 잠원동 심판포 5차를 재건축하는 아크로 리버뷰는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요. 송파구 가락시형 아파트는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2,800만 원대로 올리는 안을 시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남권 재건축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개포 주공을 비롯한 몇몇 단지들의 올해 사업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저층 단지인 개포 주공 1에서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현재는 이주와 조합원 분양 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층 단지인 5, 6, 7단지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관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초 우성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레미안 STG S 분양이 임박한 가운데 바로 옆에 위치한 이 무지개 아파트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초 무지개 아파트 단지 규모가 강남역 일대에서 재건축되는 아파트들 중에서 제일 크다 보니 시공권을 따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겁니다. 현재 서초 무지개 아파트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 호가가 10억 원 정도인데 재건축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지금 매물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초 우성 1차 아파트 역시 올 3월 중순 서울시에서 사업 계획안이 통과가 됐고요. 사업 속도가 가장 늦어진 신동아 아파트도 지난 4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한지 기자와 함께 강남권 재건축 시장 열기를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반년 만에 40달러대로 폭락하는 등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기름값은 왜 유가 하락분만큼 떨어지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는데 기름값은 왜 벽에 걸린 달력처럼 제자리인지.
유가 내릴 땐 배로 이송해오고 오를 땐 제트기 타고 오는가 봐. 내리는 건 2주 뒤에, 올리는 건 하루 뒤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반년여 만에 40달러대로 폭락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1,500원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유업계는 국내 휘발유 가격 책정에 다양한 요인을 들어 이를 해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등에 따르면 국내 석유 제품의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국제 석유 제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휘발유 제품 가격은 8월 셋째 주 기준 리터당 461.83원으로 5월 첫째 주에 비해 16%가량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30% 하락한 데 비해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의 하락폭은 절반에 그친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정유사 공급 가격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 기준 1,199원 30전으로 올 들어 저점이었던 4월과 비교해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물량이 남은 이유도 있습니다. 기름을 수입해 들어오는 시간을 고려하면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국제 유가가 반영되는 데에는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기름값 평균은 8월 셋째 주까지 7주 동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터당 1,500원 미만인 주유소도 3,305개로 전주 대비 1,002개 늘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유소 기름값의 하락폭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기름값 하락 대세는 쭉 유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 8,142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에 142억 원이 순유입된 것과 비교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세가 확연히 두드러집니다. 이들 신규 펀드 자금은 주식 편입 비중이 높은 액티브 주식 일반형과 지수 흐름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로 주로 유입됐습니다. 액티브 일반형 펀드에는 1,645억 원이 들어왔고 인덱스 주식 코스피 200 펀드에는 1,100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다만 지난주 코스피가 급락해 일주일간 액티브 주식 일반형 펀드와 인덱스 기타 주식형 펀드는 각각 5.9%, 6.9%의 손실을 냈습니다. 액티브 주식 중소형 펀드도 한 주간 9%에 가까운 운용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발 쇼크로 코스피가 연일 폭락하고 있지만 기관은 값이 싸진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기관은 9거래일째 순매수세를 이어가며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총 2조 7,400억 원에 이르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기관이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은 삼성전자로 2,31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환율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주도 담았습니다. 기아차를 1,822억 원 매수했고 현대차 1,645억 원, 현대모비스 875억 원 사들였습니다. 아울러 SK텔레콤을 1,181억 원 매수했고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네이버와 한국전력도 사들였습니다. 최근 급락장 속에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어제 외국인 지수 선물 순매수 규모는 18,914계약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1일에도 외국인은 선물을 8,900계약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수는 일시적인 반등 차익을 노린 투기적인 매매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GM이 트랙스 디젤 모델을 출시해 소형 SUV 시장에서 영역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트랙스는 2013년 첫 출시돼 국내 소형 SUV 시장을 개척한 차량으로 그동안 가솔린 모델만 판매해오다 이번에 디젤 엔진 모델이 추가됐습니다. 트랙스 디젤에는 유로6 환경 기준을 충족시킨 독일 오펠의 1.6리터 친환경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최대 135마력의 힘을 내는 이 엔진은 속삭이는 디젤이라 불릴 정도로 정숙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한국 GM 측의 설명입니다. 또 3세대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주행과 변속 시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속 성능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복합연비는 리터당 14.7km이며 가격은 2,190만 원에서 95만 원에서 2,495만 원으로 기존 가솔린 모델보다는 200만 원가량 비쌉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대에서 40대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9명은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기업 258개사를 설문한 결과 41.5%가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배달, 택시, 부동산 중개 등 생활과 밀착된 업종의 모바일 앱 브랜드 순위에서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직방이 부문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라이프스타일예보 윤지향입니다. 15호 태풍 고니가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현재 포항 동쪽 16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크기는 소형급에 강도는 중으로 전 시간대보다 세력이 조금 약해진 모습입니다. 앞으로 울릉도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나겠고요. 동해상에서 계속 북상하면서 연해주 지방에 상륙한 뒤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오후 6시를 기해 경남과 경북 내륙의 태풍특보가 해제됐고요. 동해 전해상과 강원도 영동,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또 그 밖의 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영남에 50에서 100mm, 최고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빗줄기도 매우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서부 내륙 일부 지역에 30에서 60mm,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북과 충남은 오늘 늦은 밤에 비가 그치겠고요. 내일은 태풍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강원 영동은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에 비가 그치면서 이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은 오전 중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 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요. 이후 남부 지방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9m, 그 밖의 해상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SN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